내 이름은 윤은혜. 나이 63. 사람들은 내 인생을 평범하고 무난하다 말한다.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 낳고 큰 탈 없이 살아왔으니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오래전부터 황량한 들판 같았다. 남편 정석은 올해 68.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지만 동시에 무뚝뚝한 전형적인 한국식 남편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말도 없이 TV부터 켜고 술 한 잔 걸치고 가끔은 투덜거리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다. 내가 아파도 약 먹어. 한마디로 끝. 내 생일조차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다. 아이들이 어릴 적엔 남편의 그런 모습이 그래도 아버지로서 당연하다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 살림을 차리고 떠난 뒤 그 무뚝뚝함은 내 삶을 짓누르는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없었다. 남편은 뉴스에 시선을 빼앗긴 채 밥을 씹었고 나는 소리 없이 국을 뜨며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내 존재가 투명해진 듯 그 무관심 속에서 나는 조금씩 잊혀져 갔다. 마치 집안의 가구 중 하나처럼 그저 거기에 있는 존재일 뿐. 나도 그냥 이렇게 늙어가겠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밀려왔다.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갔지만 더 두려운 건 내 안의 빛마저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미정을 만났다. 우리는 종종 만나 수다를 떨곤 했지만 그날 미정이 꺼낸 말은 내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은희야, 묻지마 관광. 들어봤어. 나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미정은 진지했다. 진짜야. 이름도 나이도 결혼 여부도 안 물어. 그냥 하루 동안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야. 마음 가는 대로 웃고 떠들고 즐기고. 그게 어떤 해방감인지 몰라. 그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이름조차 생소한 그 여행이 왜 이토록 나를 자극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위험하지만 달콤한 동약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 몇 가닥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낯설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 아직 여자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나는 혼자서 속삭였다. 나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 3주 동안 나는 미정의 제안을 붙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지만 이대로 늙어가는 게 두려웠다. 평생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다가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 결국 나는 마음을 굳혔다. 그래. 단 한 번뿐이라도 나 자신으로 살아보자. 서울역에서 미정을 만났다.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내내 뛰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조차 낯설고 아득하게 다가왔다. 강릉에 도착해 관광버스로 갈아탔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했다. 버스 안에는 중년 남녀 20명 남짓이 타고 있었다. 모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를 훔쳐보고 있었고 누구도 신분을 묻지 않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침묵 속에서 은근한 긴장감을 감추고 있었다. 그때 내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검은 머리칼에 단정한 셔츠 차림, 또렷한 눈빛 속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살짝 손등을 스쳤다. 짧은 인사였지만 내 심장은 30살 젊은 시절처럼 쿵 내려앉았다. 여행은 자주 다니세요? 그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내겐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끌고 와서.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웃는 얼굴 참 예쁘시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평생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단순한 칭찬 한마디가 내 안의 오래된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여행은 이어졌다. 낮에는 관광지를 돌며 웃고 떠들었고 밤에는 모닥불 옆에서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늘 도연을 쫓았다. 그의 농담 한마디, 내게 건네는 따뜻한 시선, 손끝에 닿는 짧은 접촉이 내 마음을 점점 흔들었다. 나는 알았다. 내 안에서 잊혀졌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마지막 날 밤 호텔 로비에서 우리는 단둘이 마주 앉았다. 도연이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 제 옆에 있어 주실래요? 순간 숨이 막혔다. 단순한 제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유혹처럼 금단의 문을 두드리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죄책감과 갈망이 동시에 나를 잡아 끌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도연의 눈빛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볼까? 그 밤 내 삶은 영원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불꽃과 균열. 호텔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내 심장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속도로 뛰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도연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속으로 수십 번의 변명을 했다. 그냥 차 마시다 갈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방 안은 조명이 은은했고 창밖으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나를 향해 물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저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고맙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늘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내 존재가 이 순간에는 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내가 걸어온 삶, 아이들 이야기, 남편의 무뚝뚝함까지. 도연은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었다. 대화 도중 그는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에 매달리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아니라 여자로 존재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 얼어붙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정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 앞에 앉아 있었다. 왔어? 밥은 먹었냐? 그저 그 한마디. 나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후로도 도연과의 연락은 이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는 많이 웃으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별것 아닌 짧은 메시지였지만 내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남편과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이 도연에게 있었다. 하지만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사는 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남편 앞에서 무심한 척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선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며 남편 몰래 메시지를 지우는 일상이 이어졌다. 죄책감은 내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 날 남편과 작은 다툼이 벌어졌다. 정석은 평소처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밥은 왜 이렇게 늦어?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쁜 거야? 순간 참아왔던 울분이 터졌다. 당신은 내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관심이나 있어?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터져나왔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 그냥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히 말했다. 은희 씨,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나는 그 순간 도연에게 완전히 기울어졌다. 남편이 아닌 도연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가끔은 카페에서, 때로는 한강변에서, 그리고 조심스레 잡은 손끝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젊은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설렘과 두근거림이 지금 내 안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 순간 발목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연과의 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 번은 도연이 내게 물었다. 은희 씨,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지금처럼만.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이나 갈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먼저 여행을 제안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남편의 무뚝뚝한 벽 뒤에서 처음으로 작은 틈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길, 내게 건넨 수많은 위로와 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한쪽은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 다른 한쪽은 늦게 찾아온 불꽃 같은 남자.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설었다.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갈라진 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삼갈림길. 제주도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푸른 하늘과 검은 현무암, 그리고 억새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 정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지? 우리 둘만 이렇게 여행 나와 본 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말끝마다 묘한 서먹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숙소 근처 올레길을 함께 걸을 때 정석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은 따뜻했다. 은희야, 요즘 들어 자꾸 생각했어. 내가 너무 무뚝뚝했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도 많이 미안하다.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도연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도연이 내게 남겼던 말들이 바닷바람처럼 귓가를 스쳤다. 밤이 되어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은 낮보다 솔직했다. 나도 사실 두려웠어. 늙어간다는 게, 같이 사는 게 그래서 괜히 더 모질게 군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도연의 메시지였다. 잘 지내시나요? 괜히 문득 생각나서요.
바람이 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러나 꺼진 화면 속에도 도연의 이름은 선명히 남아 있었다. 며칠 동안 남편과 함께 관광지를 다녔다. 돌담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시장에서 먹거리도 사 먹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부부의 여행 같았다. 하지만 사소한 순간마다 균열은 드러났다. 남편이 나를 향해 웃어 보일 때 나는 그 웃음 너머로 도연의 미소를 떠올렸다. 남편이 내 손을 잡을 때 그 촉감은 도연의 따뜻한 손길과 비교됐다. 두 세계가 겹쳐져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내 핸드폰을 흘끗 바라보았다. 내가 무심코 화면을 뒤집어 놓은 걸 눈치챈 것이다. 그의 눈빛에 의심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혼자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세차게 밀려오고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하지? 30년을 함께한 남편 옆일까? 아니면 내 아내 불씨를 깨워준 도연 곁일까?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두 갈래 길 모두 손에 잡힐 듯 멀리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결심했다. 남편에게도 도연에게도 기댈 수 없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이제 아내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나로 살아가야 해.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홀로 공항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도연에게는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다.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며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과 도연의 얼굴이 교차했지만 이내 희미하게 사라졌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가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